어휴, 안녕하세요. 감이 틀리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주식 강의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연 차트, 저번에 차트 기초 분석하는 거는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서 강의를 다 마쳤고요. 이제 지금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차트 분석이에요. 차트 분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세가 이제 그래프처럼 나오는 걸 차트 분석하는데, 이전에 한번 제 차트 분석하기 할 때 일일 차트 분석을 먼저 제가 강의를 했어요. 일일 차트 분석을 했는데, 솔직히 일일 차트 분석을 한 강의 얼마 되지 않는 1시간도 채 안 되는 그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야. 옛날에 그 경우의 수도 많고 모든 게 이게 너무 복합적으로 좀 많이 이거를 설명할 텐데, 끝없는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가능하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가 그냥 설명을 드린 정도로 일일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전에 한 기초 분석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트 분석은 제가 강의 몇 번 해가지고는 여러분들한테, 특히 초보자인 분들한테는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좀 오묘하고 굉장히 좀 복잡다단하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초 분석은 EPS, PER, BPS, PBR 이렇게 딱 수치가 딱딱딱 떨어져요. 근데 차트 분석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차트 분석 그까이 이렇게 말하시는데, 차트 분석 그까이 그냥 시세 변동 갖다 그래프화 시킨 게 차트 아니냐고.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맞긴 맞는데,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면, 파고들려면, 그게 이건 진짜 해도 공부해도 이거는 끝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강의 몇 번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건 거의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 하기는 좀 제가 그렇지만, 저의 노하우를 갖다가 너무 이거를 많이 오픈을 해버리면, 이거 좀, 쉽게 말하면 제 밥줄이 끊어져요. 어차피 제가 차트 분석 강의를,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차트 분석은 대표적으로 한 6개로 그냥 끝내기로 했어요. 원래 9가지로 해서 제가 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저도 이거 굉장히 어렵게 해가지고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여서 알아낸 기법인데, 어차피 이제 주식 강의를 하는데,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최소한 호구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한강으로 다리로 찾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목적이 딱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 강의를 하면 오히려 주식에 모르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근데 주식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한테 이게 공개가 되면 그 정보와 그 기법이 희석이 된다고 해요. 너무 많이 알면 그걸 써먹는 사람들이 수익을 못 낸 게요. 쉽게 말해서. 그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희소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상에 모르는 기법들을 제가 많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찾아냈어요. 원래 있던 거예요. 어디에다? 천신계에 원래 있던 거예요. 얘네들이 그럼 자본주의를 쓰냐? 얘네들이 자본주의를 안 써요. 뭘 쓰냐? 하지만 자본주의는 안 쓰지만, 여기 이게 시대 이런 지구 같은 행성에다가 시대를 실험할 때, 자본주의 실험할 때 여러 가지 경우의 데이터와 역사적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는 분석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딱 저밖에 없어요, 이 방법을 쓰는 사람이. 근데 이 방법이 오픈이 되잖아요. 저만 알면
딱 그거를 갖다 저만 알면 저만 그 몰래 해가지고 그걸 딱 그 저기 그 깊숙이 해가지고 딱 그 이게 캐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법이 이게 퍼지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차피 요즘 주린이라고 하죠. 주린이 분들은 가르쳐줘도 모르고 이제 이게 좀 트인 분들은 제가 가르쳐 좀 연구를 하면 이게 금방 알아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제가 못해 먹어요.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제가 못해 먹어요. 아, 그럼 뭐 장훈씨 수익 많이 냈겠네? 수익 못 냈어요. 왜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저도 이걸 갖다 몸으로 직접 실전으로 하면서 시행착오를 겁나게 많이 한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시행착오를 아직 지금도 하고 있어요. 대입을 해보면 이게 꼭 맞지는 않아요. 이게 제 입장론적인 것도 좀 밝혀야 할 것 같아요. 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어렵게 가지고 시행착오까지 겪으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낸 이게 이게 투자 분석 기법을 제가 그냥 오픈을 해버리면 제가 겁나게 쉽게 했잖아요. 그러면 주식의 투자도 모르고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주식의 투자 분들은. 저는 원래 이 주식 강의를 한 게 주식시장에서도 호구가 안 됐으면 우리 개미들이 호구가 안 됐으면 바람으로 주식을 하는 건데 어차피 제가 이런 기법 가르쳐줘도 개미분들은 몰라요. 왜? 너무 좀 어렵고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런 강의를 올리잖아요. 저만이 아는 기법의 강의를. 그럼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주식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고수분들 있잖아요. 바로 그걸 알아채고 바로 피치를 해요. 이런 분들은. 그럼 이런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제가 못해 먹어요. 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에서 이미 큰 자본을 갖고 있고 머리가 있는 이런 쉽게 말하면 슈퍼 개미급 이상 분들이 다 먼저 해먹어요. 그러면 저 같은 이렇게 저자본으로 있는 사람들은 제가 다 발견한 이게 투자 기법을 갖다 오픈을 해버리면 저는 그거를 못 써먹고 딴 사람들이 다 써먹어요. 이미 그러면 자본이 많고 그 투자 기법까지 아는 사람들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해요. 근데 저는 자본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모라토리움 거의 상태에 지금 저는 있다고 말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게 또 돈도 없는데 기법을 아는 사람이 저거면 나만 알면 다른 사람도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나만이 그거를 갖다가 그거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약간 제가 이걸 자기가 돈이 없지만 나중에 이분이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해가지고 재단을 차리든 명상센터를 차리든 뭘 차리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이 정보를 갖다가 그분들한테 주면 그분들의 자본금이 적은 자본금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걸 갖다가 지금 그런 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의 그런 분들의 시드머니라고 하죠. 시드머니를 갖다가 나중에 큰 호박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시드머니가 마치 잣나무 씨와 같아요. 최고 씨가 작은데 최고 크게 자라는 나무가 잣나무라고 하더래요. 마치 그 사람이 잣나무가 이면이에요. 잣나무 알이 이면이 조그만해요. 근데 잣나무가 보시면 겁나게 크게 자라요. 그 씨 하나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근데 마치 잣나무 씨가 요민한데 마치 자기 시드머니야. 시드머니가 이만큼밖에 안 돼. 근데 이걸 땅을 묻잖아요. 근데 이게 잣나무 씨처럼 만드는 걸 제가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내가 잣나무로 해줬는데 나중에 예전에 도인들이 참고적으로 얘기할게요. 도인들이 그런 사람들 겁나게 많이 도와줬어요. 도인들은 자기인데 아는데 자기가 그거를 갖다가 해서 부를 측정하는 데 쓰질 않아요. 하지만 부를 측정하고 미래가 어떻게 이게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이렇게 도인들이 있어요. 미래를 갖다가 내다보는 능력의 도인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양반들이 나중에 큰 일을 할 사람들 갖다가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럼 시드머니가 이미하잖아. 그럼 시드머니를 갖다가 크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도와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배 딱 내밀고 이제 나중에 자기 자식이나 2대, 3대 이제 물려줘. 1대 때 이제 부를 이루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도인들이 다 도와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정보를 다 미리 가르쳐요. 미래의 정보를.
미래에 쉽게 말해서 바이오 시대가 이런 바이오에 투자하고 이제 하든가 다 이제 IT 시대면 IT 어느 회사에서 투자하든가 아니면 뭐 앞으로는 강남에 지금 이게 부동산이 똥값인데 거기다 사라고 도인들이 가르쳐줘요. 뭐 아니나 다를까 거기다 했는데 나중에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당대에 별로 한 것도 없고 나중에 자식하고 손주한테 이걸 갖다가 물려줬는데 이 자식이 이제 나중에 그 자기 때에서 이게 뭔가 큰 재단을 이루거나 사회에 공헌을 하게끔 그걸 도와줬는데 도인들이 나중에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식하고 손주한테 이제 그걸 갖다가 물려준 거야. 그냥 사회에 공헌을 않고. 근데 자식 손주들이 그 돈 가지고 뭐냐 사회에 굉장히 해악이 되는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 내가 겁나게 많이 봤어. 그러니까 자기 대에서 뭔가를 했었어야 돼. 재단을 만들든가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을 뭔가를 했었어야 돼. 그거를.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합격해가지고 도인들이 가르쳐 줬는데 얘가 이제 사람이 이런 말 있죠. 우리 옛말에. 이거 뭐야, 이게 차 무서워하다 엉뚱한 얘기 들어갔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갈 때 틀리다고요. 우리나라의 그 부호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가난했는데 이게 도인들이 와가지고 도와줘요. 지가 했다고 하지. 도인도 도와준 거 없다고. 내 능력을 했는데 도인들이 방향성을 가르쳐요.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가시라고. 대표적으로 이병철 회장이에요. 이병철 회장이 그 시대에 제가 옛날 제가 잘 아는 지인분의 이병철 회장의 예전에 오른팔이었던 분이었어요. 나이가 이제 굉장히 연로하신 지금도 살아 계신데 이 양반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기가 막혀요. 이제 그 이병철 회장이나 그쪽에서나 이게 그 삼성가에는 그런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기가 막힌 상황들이 와가지고 도인들이 와서 도와줘요. 누구를? 이병철 회장이. 대표적인 게 삼성이 이병철 회장들, 도인이 꼭 이렇게 지금 하에서 도 닦는 도인만 아니라 불교인들도 도인이에요. 불도. 삼성가를 겁나게 많이 도와줘요. 도인들이. 저도 도와줬냐고? 저도 뒤에서 모르게 몇 개 도와줬어요. 삼성가 쪽을. 왜? 그나마 얘네들이 나은 거야.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3대가 지나가면 완전히 거의 본이야. 3대 부자가 없단 말 있잖아요. 1대 때는 이념을 지키는데 2대 때는 조금 그거를 갖다가 받아요. 근데 3대, 4대로 가잖아요. 완전히 내팽개쳐요, 그거를. 그러면 그걸 상속을 받으면 그게 자기 돈이고 자기의 능력으로 온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럼 이 양반들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원래 사회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 그 부를 집중적으로 몰아준 거예요. 그쪽에다가.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재벌가에 그냥, 3대, 4대, 5대까지 내려갈 좀 역사가 있는 데는 보통 재벌가 일대가 보통 우리나라는 간의 수공업에서 섬유하고 재당 이제 이게 일대예요. 2대 때 중공업, 3대 때 이제 전자하고 첨단산업을 보통 넘어가요. 잘 보시면 이게 주식하고 이게 다 이게 연결돼요. 근데 그때마다 도인들이 다 도와줘요. 와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때부터 아니 왜 나는 안 도와줘요? 여러분 안 도와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도인들이 와가지고 천신들도 그렇고 이게 세 단계로 최대한 이게 세 군데에서 세 그룹으로 면접이 다 들어가요. 대한민국 국민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요. 첫 번째 천신들이 먼저 한번 훑어봐요. 천신들이 땡 치면 끝이야. 그럼 천신들이 이게 괜찮다 싶으면 이제 2단계 이제 면접이 들어가요. 그게 누구냐? 도인들이 들어가요. 도인이 대표적인 게 누구냐? 우리나라 같은 데 불도인, 불교. 스님들이 이제 영통을 해, 천신들하고 영통을 하면 가가지고 이제 얘는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 그 주지스님이라는 유명한 양반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양반들은 이게 재계에서는 재벌 총수들하고 만나요. 그러면 면접을 봐요. 도와줘야 할지 안 도와야 할지. 대부분 천통을 해요. 천신들하고 항상 교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급이거든. 서양 교황이나 추기경급. 카톨릭으로 따지자면 추기경급 이상. 그렇게 이해가 되실게요. 신부님들이 있는데 보통 추기경급에다 다 힘을 몰아줘요. 왜냐면 카톨릭은 이게 굉장히 힘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추기경의 파워가 굉장히 있어요. 각 나라마다 그 추기경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추기경이 계시잖아요.
추기경 카톨릭도 도인이에요. 천통을 다 기본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옛날에 저기 추기경들 그런 얘기들 다 몰래 하면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추기경 좀 되려면 기본적으로 천신들하고 다 천통이 돼야 추기경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추기경 자리에 아예 못 올라가요. 천통을 못하면.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추기경급에다가 다 힘을 몰아줘야 된다. 그리고 불교 이제 이게 카톨릭의 이제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적은 게 우리나라 추기경이 제일 파워가 세요. 카톨릭 추기경이. 우리나라 도인 중에서 최고 이게 파워가 제일 센 게 누구냐. 이 사람 말 한마디 하고 천신에다가 이렇게 딱 가가지고 얘는 도와주면 안 되고 이 가문을 갖다가 그냥 이게 멸문시켜버려야 한다고 이 말 한번 천신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가문을 그냥 싹 쓸어버려요. 그냥 천신들이 알아서 쓸어버려요. 그 얘기만 딱 하면 그 천신들한테. 이게 추기경급이에요. 추기경, 우리나라에서는 추기경이 최고 파워가 세요. 아, 이렇다면 주식 가게가 아닌데. 이제 때가 됐으니까 주식과 경제 그리고 천신들하고 시대를 같이 이제 이거를 이제 입체적으로 통찰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을 할 필요가 있네. 옛날에 삼성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삼성의 이야기를 보면 삼성을 도와줄 때 도인들이 집중적으로 도와줘요. 근데 기가 막히게 도와줘요. 중간중간에 보면.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이게 또 옆으로 많이 샜는데, 보통 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추기경이 제일 세요. 파워가. 일단 추기경 교황이 더 세지 않냐고. 교황이 센데 교황은 우리나라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재계 정계에 있는 인물들을 갖다가 여기 면접을 봐요. 그 면접을 봤을 때 최고의 이게 영적으로 최고의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게 추기경이야. 교황도 크죠. 근데 교황은 우리나라에는 정계 재계 인물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잘해야 대통령이나 좀 만나지, 대통령급이나 만나지. 교황은 그렇게 잘 몰라요. 우리나라에 있는 정계 재계 그리고 종교계까지 모든 문화계까지 다 이게 모든 계통에게 보통 정계 재계예요. 정계 재계 인물 중에서 올릴 사람과 이걸 갖다가 밑으로 추락을 시킬 사람을 면접을 봐요. 천신들이 한 번 보는데 천신들이 유해이기 때문에 잘 몰라, 인간계 세상을. 그럼 인간계 세상에서 누가 직접 가가지고 그걸 갖다 면접을 좀 이렇게 봐줘야 돼. 그게 누구냐? 그 도인들이 보는데 최고 파워가 센 게 우리나라는 추기경이에요. 교황보다 더 세요, 우리나라. 세계는 교황이 다 잡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계 재계 인물은 추기경이 다 기본적으로 해요. 이제 추기경 밑으로 이제 대신부급들이 있어요. 이런 양반한테 권력적이 주어지는데,